오는 8일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일부 지역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되는 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입니다.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낮에도 어둠에 잠길 예정입니다. 일생에 보기 드문 흔치 않은 볼거리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이 나이가라 폭포 지역을 개기일식 관측 최적의 장소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이날 대규모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시는 이날 최대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는 한 번에 100만여 명이 모이는 건 역대 최대 규모라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응급의료와 교통 등 안전을 위한 모든 대비 체계를 갖출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필요할 경우 온주나 연방정부로부터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걸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개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직전 개기일식 당시보다 더 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문가들은 나이아가라 폭포와 인근 해밀턴, 그림스비 지역은 이날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약 3분간 완전한 어둠이 뒤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벨빌 등 온주 남부에서 퀘벡주, 몬트리올과 쉐어브루, 뉴브룬즈윅주 프레데릭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서머사이드와 캐벤디시, 뉴퍼들랜드주 세인트 존스 등에서도 일식이 관측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개기일식을 눈으로 직접 관측하는 것을 피하고 선글라스도 위험하다며 공인 개기일식 안경을 권하고 있습니다. 빛이 줄어들면서 동공이 확대되지만 실제 빛의 세기는 똑같이 강렬하기 때문에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온주 토론토 교육청 등은 어둠과 교통마비 등 안전을 우려해 휴교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금리가 경제를 저해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미래는 낙관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방중앙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몇 분기 동안 하락했던 사업 여건과 판매 전망, 고용 의향 지표는 처음으로 개선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인구 증가와 신규 시장 진입, 신제품 개발 등에 대한 기대 덕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3분의 2는 계속되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지출을 줄이고 구매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1분기 비관적인 태도가 소폭 줄면서 소비 심리도 개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용시장도 낙관적입니다. 대다수 근로자들은 고용시장 완화 조짐에도 여전히 낙관적이었으며 높은 임금 인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은이 올 중반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딜로이트는 캐나다가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올 하반기에는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기업 부실 증가, 모기지 연체 증가 등은 여전히 걱정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이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올봄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맞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립접종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개인은 올봄 추가 백신을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최신의 백신은 XBB 1.5 기반입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과 장기 요양원이나 양로원, 공동시설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입니다. 또한 기저질환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생후 6개월 이상과 성인들입니다. 봄철 접종은 지난해 가을이나 겨울 XBB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주는 고위험군인 개인은 4월에서 6월 사이로 예정된 백신 캠페인 기간 중 추가 접종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접종 또는 감염 6개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이달 초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미 캠페인을 시작한 곳도 있어
가정이나 보건소, 약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해 12월 초까지 캐나다 국민의 15%만이 XBB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망자의 60%가 80세 이상이고 70에서 79세도 20%에 달합니다. 때문에 시니어와 면역 저하자들의 추가 백신 접종이 중요한데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는 계절성 독감 백신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도록 권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수록 백신 접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가을 감염자 분석을 해본 결과 최신의 백신을 접종한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은 거의 3분의 1로 감소됐으며 특히 시니어와 면역 저하자에서는 이 특징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때문에 고위험군에게 추가 접종은 보호막을 추가하는 셈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속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 토요일 날 12시 30분경 돈밀스역에서 걸어 나오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고 이에 옆에 있던 아이들의 엄마가 데리고 있는데 이후 갑자기 여성에게 다가와선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발로 차던 남성은 이어 무언가를 들어 여성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고 도주하기 전엔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이런 남성의 공격을 막으려다 여성의 휴대전화는 파손됐고 부상을 입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30에서 40대로 보통 체격인 용의자는 콧수염과 턱수염이 있고 범행 당시 검정색 재킷과 바지, 모자, 장갑에 파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토론토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오전 9시 50분 키플링역에서 버스를 타려던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과정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뒤 달아난 흑인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의료 최고 책임자가 약물 중독 등을 범죄하지 말고 안전한 약물 공급을 위해 사망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온주의 캐런 무어 박사는 최근 몇 년 새 약물 등을 섭취한 뒤 숨지거나 입원한 주민 수가 1년 새 2,500여 명으로 급증했다며 주류와 전자담배, 대마초에 대한 접근은 제한하고 안전한 약물 공급이나 공간을 늘려 사망을 줄이며 특히 음주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21세로 올릴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무어 박사는 이 중에서도 10대와 젊은 층의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 건수가 2014년에서 2021년 사이 3배 급증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6% 증가했다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어 박사는 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약물 사용을 완화하거나 중단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이를 범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독을 관리하고 안전한 공급을 늘리는 등 약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 전체의 접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요 셰퍼디어 버스 정거장이 올해 말까지 폐쇄됩니다. TTC는 버스 정거장 개보수 공사를 위해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버스 정거장을 폐쇄한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인근에 마련된 임시 정류장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TTC는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한인과학장학재단과 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2024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SK그룹 장학생과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장학생 각각 한 명에겐 $3,000씩이 주어지고 모감 과학장학재단과 CS윈드, 한국가스공사, 캐나다법인, KB하나은행은 각각 한 명씩에게 $2,000씩을, 이외에 코나 장학생 2명, 그리고 이경석 장학금과 캐나다 한인과학장학재단에서 $1,000의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캐나다 내 대학의 과학과 기술, 의학 분야 풀타임 학부 3학년 이상 또는 풀타임 대학원생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지원 대상이며 이 중 캐나다 한인과학장학재단 장학금은 한인 유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오는 5월 31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고 추천서는 우편 또는 스캔 후 이메일로 발송하며 성적표는 반드시 발행기관에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